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 S25가 다음 달 미국에서 공개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일단 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 기술주들은 펄펄 날고 있는데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실적 눈높이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4분기 실적이 이제 쇼크 수준이었던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보다도 못할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의 예측치를 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한 8조 원 수준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3분기에 9조 1천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나스닥 최고점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오늘은 이제 좀 올랐죠. 오르긴 했지만 자소트 10조 원 매입 발표 직후에 5만 원대를 이제 회복한 이후에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네.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 3월 8만 전자를 터치한 이후에 7월 10일에 8만 7,8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급락세 전환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인공지능 고점론이 미국에서 분 덕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 HBM 공급 지연이 계속되고 삼성 내부 기술 경쟁력 문제까지 노출이 되면서 내리막을 계속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리스크까지 이제 최악의 변수를 직면한 우리 증시인데 결국 삼성전자 자체의 근원적 경쟁력 회복이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역시 3분기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보통 주가는 앞으로 6개월, 1년 뒤 실적을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로만 보면 당분간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상반기에 이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금 좀 주가가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이제 범용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반도체 기업으로서 D램 낸드 플래시 팔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영향을 받지만 4분기 이제 D램 내에서 HBM 매출 비중이 35%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에 HBM 매출만 5조 원이 달하게 되는데 HBM 매출만으로 낸드 플래시 매출 자체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업황 부진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하는 HBM4부터 이제 승부를 사실상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희소식이 하나 있다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HBM4 8개가 탑재되는 신형 GPU 루빈의 출시 시점을 내년 3분기로 한 6개월 정도 앞당긴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HBM4 양산 시점은 적어도 2분기에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HBM4에서 승부를 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력 검증의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는 사실상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마땅한 모멘텀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반도체가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이 스마트폰 사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상황으로만 보면은 못해도 1, 2분기 실적은 좀 책임져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첫 AI 스마트폰으로 이제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IT 시장이 올해도 이제 전반적으로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판매량이 현재 한 3천만 대 수준을 좀 웃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작인 S23 시리즈도 사실 판매량이 꽤 괜찮았거든요. 이거와 이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역시 인공지능 스마트폰 개보를 이어서 AI 기능을 강화해 출시될 예정인데 오늘 나온 소식인데 이제 애플이 이제 챗 GPT, 오픈 AI의 챗 GPT를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이제 결합을 해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장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제품 S25에 대한 제품의 어떤 강점이 좀 돋보여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연말 인사를 통해서 이제 품질혁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공지능 핸드폰, 스마트폰의 그러니까 완성도를 많이 높이는 데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가격 경쟁력인데요. 성능을 이유로 시리즈 전체에 이제 퀄컴의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합니다. 삼성 자체 칩을 쓰지 못하니까요. 인공지능 성능을 높이다 보니까 AP 자체 가격도 한 30% 올랐는데 최근 환율이 또 고공
이동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부품값이 또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출고가는 한 10만 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좀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갤럭시의 플래그십 모델의 국내 판매 비중만 보면 사실 글로벌로 파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판매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북미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 이제 한국, 유럽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에서 가격 경쟁도 생기기 때문에 수익성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일까요? 이 삼성 스마트폰 라인업이 예전보다 좀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확장 현실이라고 하죠. XR 기기도 새로 선보일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달 출시했던 이제 폴드 S 이른바 슬림 폴드 제품도 선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1월달에 플래그십 S25 기존대로 시리즈가 공개가 되고 네. 한 3월께 이때가 또 이제 신작 스마트폰에 부재가 있는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S25 슬림 모델도 추가적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폴더블에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화웨이가 앞서 내놨던 이중 폴더블 폰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같은 수준의 제품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또 이제 구글 퀄컴과 협력을 예고했던 XR 기기 확장 현실 기기도 내년 1월에 언팩에서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뭐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항하는 모델인데 애플도 사실 비전 프로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잖아요.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XR 시장에 아직 콘텐츠가 없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많이 판다는 제품보다는 일단 시장에 들어가서 나중에 성숙 과정에서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기술력을 좀 과시하는 그런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 17일부터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이제 글로벌 모든 임원들을 총소집해서 내년 이제 사업 전략을 논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내년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25 시리즈는 아마도 내년에도 IT 시장이 좀 침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판매 목표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